새벽의 카라카스 인근 국제공항은 원래 소리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 무전기의 짧은 신호, 커피 머신에 김 빠지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죠. 그런데 해당 날 새벽은 소리가 아니라 빛이 먼저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출발 전광판의 시간이 한 번에 여러 줄 바뀌었습니다. 한두 편 지연이 아니라 줄 단위로 통째로 바뀌었어요. 파란 글씨가 노란 글씨로, 노란 글씨가 빨간 글씨로 번지듯 뒤집혔습니다. 직원들 입에서는 이유를 묻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탑승객들의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띵, 띵, 띵. 누구의 기기가 울리는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공항 TV 뉴스 자막은 국제면 단어로 가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원유가 어디로 흐르느냐. 미국과 베네수엘라 대미 공급 확대 협상 중. 쉐브론과 트레이더 라이선스 거론. 중국향 선적이 멈춘 정황. 단어가 너무 커서 공항 카운터와는 무관해 보이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반대로 움직이죠. 큰 단어가 흔들리면 작은 통로가 먼저 좁아집니다. 항공편은 통로이고 통로가 좁아지면 사람의 얼굴이 먼저 바뀌니까요. 그리고 화면 아래 다른 자막이 겹쳐졌습니다. 공항 TV 속보 자막 트럼프 베네수엘라 원유 통로 재편 언급 보도 확산. 자막이 뜨는 순간 줄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목을 길게 빼고 화면을 확인했고 누군가는 수화물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누군가는 욕설을 뱉었고 누군가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지 못해도 위험의 냄새는 언어와 상관없이 전염되니까요. 여기까지가 누군가가 멀리서 본 장면이라면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해당 날 새벽을 카운터 안쪽에서 맞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손끝이 먼저 차가워지고 심장이 먼저 계산을 멈추는 순간이었거든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톤이라고 합니다.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3세이고 카라카스 인근 국제공항에서 지상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단순합니다. 탑승 명단을 맞추고 여권 정보를 확인하고 규정대로 재예약을 돌리고 수화물 규정을 설명하는 일이죠. 하루를 통째로 바쳐도 감사합니다. 한마디 듣기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래도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규정은 규정대로 굴러가야 하니까요. 월세도 내야 하고 카자흐스탄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느냐고요? 몇 주 뒤였습니다. 업무용 이메일 정리하다가 받은 메일 하나 때문에 손이 멈췄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봤던 굳은 표정이 아니라 평범한 가족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메일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해당 날 새벽에 제가 한 선택이 단순한 재예약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정리해서 남기기로 했습니다. 거창한 영웅담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혼란 속에서도 절차가 사람을 살리는 순간이 있다는 걸 제 목소리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해당 날 새벽 전광판이 뒤집히고 뉴스 자막이 겹쳐지는 사이 카운터 앞 사람들은 하나씩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표정인지 아시죠? 오늘 안에 나가야 한다는 표정입니다. 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비행기를 놓쳐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지금이 마지막 창구라고 느낄 때만 나오는 얼굴입니다. 안톤은 습관처럼 모니터를 켰습니다. 예약 시스템의 커서가 깜빡이는 순간
안톤은 본능적으로 숨을 한 번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새벽 공항은 늘 변수가 있지만 해당 날은 변수가 아니라 판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운영실 호출이 연달아 울렸고 직원 메신저에는 취소 코드 확인 요청 같은 문장이 분 단위로 쌓였습니다. 동료 마리아는 제 옆에서 계속 손소독제를 눌렀습니다. 마리아는 불안할 때 손을 닦는 버릇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손이 붉어질 정도로 눌러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안톤은 정말 큰일이구나를 소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줄이 길어지는 와중에 카운터 앞에 한국인 가족이 섰습니다. 아버지 민준, 어머니 서연, 아이 지우. 민준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울먹이지 않았습니다. 지우도 떼를 쓰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공항에서 조용한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포기한 사람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 민준의 눈은 포기가 아니라 결심 쪽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서연은 떨림을 숨기려고 지우의 모자를 계속 만져주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종이 한 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종이는 구겨질 만큼 많이 접혔다 폈다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안톤은 그 종이를 보자마자 이상하게 시선이 붙었습니다. 종이에는 문장이 길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처럼 짧은 문장들. 가능한 빠른 출국. 연결편 확인. 필수 연락망. 한국 대사관 안내 문구를 출력한 종이였습니다. 해당 종이는 정보라기보다 붙잡고 버티는 손잡이처럼 보였습니다. 민주는 종이를 지우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받아 안톤에게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의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민주는 안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톤님, 오늘 안에 나갈 수 있을까요? 민주는 될까요가 아니라 나갈 수 있을까요를 선택했습니다. 민준의 언어에는 여행이 아니라 탈출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안톤은 입술이 잠깐 마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톤은 규정 문장부터 꺼내려다가 목구멍에서 말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민준의 얼굴이 먼저 보였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부탁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은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안톤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거짓말이라도 듣고 싶다는 표정이 아니라 현실을 알아야 다음을 움직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우는 종이를 다시 쥐고 지우의 손바닥 안에서 종이가 사각사각 울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안톤은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시스템에 민준의 예약 번호를 입력하려는 순간 공항 TV에서 속보 자막이 다시 한번 번쩍였습니다. 원유, 제재, 라이선스, 협상. 단어들이 화면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안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국제뉴스가 이 카운터까지 밀려오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안톤은 아주 분명히 느꼈습니다. 해당 새벽에 민준 가족이 제 앞에 선 순간부터 단어들이 더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원유가 어디로 흐르느냐는 질문이 사람에게는 어디로 나갈 수 있느냐로 바뀌어 꽂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안톤은 민준에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톤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님, 안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톤은 잠시만요라는 말을 삼켰습니다. 잠시만요는 공항에서 너무 잔인한 말이 될 때가 있으니까요. 안톤은 대신 확인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놓았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는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안톤을 잠깐 올려다봤습니다. 지우의 눈에는 질문이 있었고 동시에 신기할 정도로 단단한 침착이 있었습니다. 안톤은 그 눈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해당 날은 단순한 지연 처리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날은 어떤 선택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톤은 아직 몰랐습니다.
지우가 쥔 그 체크리스트 한 장이 안톤의 기준을 바꾸게 될 줄은요. 해당 새벽의 공항에서 안톤은 이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제 목소리로 꺼내겠습니다. 민주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카운터를 두드리지도 않았고 직원 호출벨을 연타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민주는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오늘 안에 출국할 수 있을까요? 연결편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지금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서연도 거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다만 서연은 질문 끝에 꼭 한 단어를 붙였습니다. 아이요. 아이랑 같이요. 서연의 목소리는 얇았지만 서연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울지 않았고 대신 숨을 줄였습니다. 숨을 줄여서라도 정신을 놓치지 않겠다는 사람의 표정이 있죠. 지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종이 체크리스트를 양손으로 잡고 접힌 모서리를 손톱으로 살살 문질렀습니다. 지우의 손이 종이를 건드릴 때마다 사각하는 작은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 저한테는 크게 들렸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시끄러운 곳인데도요. 저는 모니터를 민준 쪽으로 살짝 돌려 보여주지 않은 채 예약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규정상 화면을 직접 보여줄 수 없는 항목이 많아서 말로 풀어야 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당 날은 말이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문장이 누군가의 희망을 부풀릴 수도 바닥까지 꺼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키보드에 손을 얹고 민준이 내민 예약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시스템은 냉정했습니다. 항공사 코드, 여정, 연결편, 좌석 현황이 순식간에 뜨는데 결과는 한 줄로 정리되더군요. 가용 좌석 없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다음 문장이 따라붙었습니다. 취소 대기 가능. 하지만 해당 날 새벽의 대기는 사실상 모르겠습니다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옵션을 눌렀습니다. 주변 경유지를 늘려보고 날짜를 한 칸씩 밀어보고 시간대를 바꿔보고 코드 쇄어까지 전부 열어봤습니다. 그래도 화면은 계속 같은 의미의 문장만 내놓았습니다. 없음. 불가. 마감. 재확정 필요. 그런데 딱 하나 눈에 걸리는 줄이 있었습니다. 좌석 1. 남은 자리가 하나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저는 순간 손끝이 뜨거워졌다가 바로 차가워졌습니다. 공항 시스템에서 좌석 1은 희망이 아니라 함정일 때가 많거든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 역시나 그랬습니다. 해당 좌석은 이미 다른 승객에게 배정돼 있었습니다. 다만 결제 단계가 매끄럽게 끝나지 않았는지 상태가 애매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확정도 아니고 취소도 아닌 상태. 해당 상태가 제일 무섭습니다. 괜히 손 떼면 왜 남의 좌석을 건드렸냐는 말이 제일 먼저 돌아오니까요. 규정은 늘 마지막에 사람을 탓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민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안톤님 어떤가요? 민준은 제 얼굴을 읽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걸 이미 느낀 표정이었고 그럼에도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서연도 조용히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오늘 안에 아이랑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함에도 순서가 있죠. 저는 먼저 사실부터 정리했습니다. 민준님, 현재 시스템상 자녀 좌석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거의라는 단어를 일부러 넣었습니다. 제로라고 말하면 대화가 끝나버리고 거의라고 말하면 뭔가를 더 확인할 시간은 생기니까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그 좌석일이 떠 있는 줄을 다시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줄이 너무 선명해서 눈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치 시스템이 저한테만 속삭이는 느낌이었어요. 여기 하나 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문장은 늘 같습니다. 건드리면 내 책임이다.
제 옆자리의 마리아가 제 모니터를 힐끔 보고 입술을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마리아는 소리 내지 않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해당 날이 그랬습니다. 안톤, 괜히 책임지지 마. 마리아는 손소독제 병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외부 상황이 이래서 취소가 계속 나면 규정 밖 판단은 다 개인 책임이야. 다른 동료 라파엘도 뒤에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금은 예외 없어. 라파엘은 저보다 오래 일한 사람입니다. 라파엘은 저한테 친절한 편이지만 규정 앞에서는 늘 차갑습니다. 라파엘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월세 내야 하잖아, 안톤. 저는 그 말들이 전부 이해됐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저도 매달 월세를 내야 하고 카자흐스탄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야 할 돈이 있습니다. 업무에서 문제 하나 터지면 그 문제는 회사가 아니라 개인 이름으로 남습니다. 해당 이름이 남는 순간 다음 스케줄이 줄고 다음 계약이 불리해지고 그 다음 달의 월세가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민준 가족을 다시 봤을 때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민주는 조급해 보였지만 민주는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불안해 보였지만 서연은 저를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겁먹은 듯 했지만 지우는 울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조용함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저는 규정으로 방어하면 됩니다. 하지만 조용히 서 있으면 저는 사람으로 반응하게 되거든요. 민준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은 화면을 밝게 켜서 제 쪽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리는 게 확실히 보였습니다. 민준은 말했습니다. 대사관 안내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고 그 아래에 체크리스트 항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연결편 확인, 대기 등록, 긴급 상황 시 연락망 확보, 필수 서류 준비. 민주는 그걸 그냥 보여준 게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제게 말한 겁니다. 민주는 규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민주는 이미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민준 가족은 누군가가 정해준 절차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공항에서 절차는 보통 우리 쪽 무기인데 해당 순간에는 민준 가족이 절차를 들고 제 앞에 서 있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저 멀리 있는 기관인데 왜 지금 이 카운터에서 저를 붙잡는 걸까?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가족을 놓지 않으려고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화면이구나. 저는 민준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준님,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민준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였고 그게 더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숨을 조금 내쉬었습니다. 지우는 체크리스트 종이를 다시 꼭 쥐었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좌석 1. 애매한 결제 상태. 규정의 벽. 동료들의 경고. 그리고 민준의 휴대폰 화면에 있던 공적인 문장. 해당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겹쳤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해당 새벽의 문제는 좌석이 있느냐 없느냐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새벽의 문제는 누가 끝까지 절차를 완성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민준 가족이 단순한 민원인이 아니라는 것. 민준 가족은 이미 절차의 언어로 살기 위해 버티고 있다는 것. 저는 규정을 어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영화 속 직원처럼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하고 버튼 하나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공항에서 오래 일할수록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규정을 어기는 순간 도움은 선의가 아니라 사고로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고로 기록되면 그 다음에 손해를 보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라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규정이 요구하는 것을 끝까지 채우는 방식이었습니다. 민준이 제 눈을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안토님, 규정 때문에 어렵나요? 민준의 질문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은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서연도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서연은 부탁을 감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업무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더 가슴에 남았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민준님, 규정은 규정대로 지키겠습니다. 대신 규정이 요구하는 자료를 최대한 완성해 볼게요. 민준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민준은 휴대폰을 다시 켜고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지우의 가방에서 여권과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우는 체크리스트 종이를 접었다 폈다 하다가 서연 손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지우의 작은 손이 이제는 어른들이 쓰는 시간이라는 걸 이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먼저 기록부터 잡았습니다. 취소와 지연의 사유를 명확히 남기는 일. 재예약 사유를 감정이 아니라 항목으로 만드는 일. 해당 일이 사실상 전쟁입니다. 시스템은 마음을 읽지 못하고 시스템은 상황의 느낌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문장과 코드만 저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준 가족의 상황을 문장으로 변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동반, 아동 동반, 취소 반복, 연결편 불확실, 공식 안전 안내 기반 긴급 이동. 저는 해당 문장들이 규정의 언어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조합을 바꿔가며 적었습니다. 단어 하나가 중요했습니다. 요청과 권고는 다르고 개인 사정과 안전 안내는 다릅니다. 제가 만든 문장이 부정확하면 상사는 개인 사정으로 분류하고 끝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때 공항 라디오에서 잡음 섞인 속보가 흘렀습니다. 라디오 음량은 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카운터 주변 공기가 같이 긴장했습니다. 공항 라디오 속보 미국 제재 예외 라이선스 확대 가능성 재부각, 원유 흐름 재편 관측. 라디오 진행자는 같은 문장을 2번 반복했습니다. 한 번은 읽는 톤이었고 두 번째는 경고하는 톤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원유 흐름 같은 거대한 이야기가 왜 탑승 창구를 뒤흔드는지 머리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원유를 이야기했지만 제 앞에서 흔들리는 건 비행편이고 비행편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건 사람의 삶이었거든요. TV도 계속 국제 뉴스만 내보냈습니다. PDVSA가 거래는 합법적이고 투명한 상업 조건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보도. 결제 방식이 난관이라는 분석. 중국 외교 라인이 강하게 반발한다는 내용. 해당 뉴스들은 제 업무 화면과 전혀 다른 세계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제 업무 화면을 직접 때리고 있었습니다. 국제면이 흔들리면 항공사는 노선을 조정하고 보험이 바뀌고 결제가 꼬이고 연결편이 증발합니다. 그 결과가 제 모니터에 가용 좌석 없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마리아가 다시 제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마리아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톤, 그냥 대기 걸고 보내. 안톤이 할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야. 저는 마리아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리아의 말이 비겁함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공항은 선한 마음만으로 버티는 곳이 아니라 서류로 버티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해당 날 새벽 민준 가족이 들고 있던 체크리스트가 저를 계속 붙잡았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이 가족을 위한 절차를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이 저한테는 이상하게 강했습니다. 저는 운영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이미 대기음이 길었습니다. 운영실은 해당 날 새벽 내내 끓고 있었을 겁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운영실 담당자 파블로가 숨도 안 쉬고 말했습니다.
안톤, 말 빨리 해. 저는 짧게 정리했습니다. 한국 국적 가족, 아동 포함, 당일 출국 필요, 취소 반복, 연결편 최대한 복잡해도 괜찮음. 파블로는 바로 물었습니다. 직항 고집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직항 아니어도 됩니다. 경유 2번, 3번도 됩니다. 단 당일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블로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릴 정도로 급하게 확인했습니다. 파블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날은 다들 같은 거 찾는다. 이런 날은 마지막 퍼즐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안 보인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파블로, 퍼즐 조각 하나만 찾아줘. 파블로는 잠깐 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긴장을 풀려고 내는 호흡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파블로가 말했습니다. 하나 있다. 저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디요? 파블로가 경로를 불러줬습니다. 직항이 아니라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 경로였습니다. 시간이 촘촘했고 환승 시간이 짧았고 수화물 연결이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은 길이었습니다. 길이 아예 없는 것과 좁아도 길이 있는 건 완전히 다르죠. 저는 곧바로 시스템에 해당 경로를 띄웠습니다.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님, 연결편이 하나 있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손등으로 잠깐 눌렀습니다. 서연은 울음을 막는 습관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우는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분위기를 읽고 서연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기쁨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정확히 말했습니다. 경로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경로는 긴급 이동 필요라는 사유가 명확해야 승인 단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사관 안내문구요. 민준이 먼저 답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민준 가족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고 저만 업무 언어로 바꾸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요청했습니다. 민준님, 대사관 안전 안내 화면을 캡처해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해당 안내가 가능한 빠른 출국 권고라는 취지로 보이도록 날짜와 발신처가 보이게요. 민준은 바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봉투에서 출력물과 여권을 꺼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서연은 카운터 위에 서류를 한 장씩 겹치지 않게 펼쳐놓았습니다. 서연의 손놀림은 떨렸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모습이 저는 이상하게 믿음직했습니다. 절차를 지킬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시스템에 기록을 입력하면서 동시에 제 머릿속에서 문장을 몇 번이나 다듬었습니다. 대사관 안전 안내 기반 조속한 출국 권고. 취소 반복으로 인한 노쇼 위험, 연결편 확보 필요. 가족 동반 및 아동 동반으로 인해 이동 지연 시 안전 위험 증가. 저는 과장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공포를 팔면 이야기는 영웅담이 되고 영웅담은 다음날 규정 앞에서 무너집니다. 저는 그저 있는 그대로를 규정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민준이 캡처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의 화면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고 발신처가 선명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안토님, 이걸로 충분할까요? 저는 서연에게 대답했습니다. 충분하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충분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속을 결과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했습니다. 해당 날 새벽 제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파블로에게 다시 연락해 경로를 임시 홀드할 수 있는지 확인했고 운영실에서 가능한 범위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저는 민준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민준님, 서연님. 지금부터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문장과 기록을 올리는 동안 민준님은 대사관 연락망에도 현재 상황을 그대로 남겨주세요.
답변이 오면 캡처해서 바로 주셔야 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모니터를 보던 순간 좌석 1이 떠 있는 그 애매한 줄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길은 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길에 실제로 올라탈 자리입니다. 그리고 해당 자리 앞에는 규정이라는 벽과 누군가의 이미 배정된 권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해당 땀이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선택의 무게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길은 찾았습니다. 문제는 자리였습니다. 운영실 파블로가 찾아준 촘촘한 경로는 가능성이었고 좌석은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좌석 1로 표시된 줄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표시는 분명히 남아있는데 상태가 회색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승객에게 임시 배정이 걸려 있었고 결제 확정이 애매하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확정도 아니고 취소도 아닌 그 애매함이 공항에서는 가장 날카로운 문제로 바뀝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좌석을 건드리면 생기는 리스크. 해당 좌석을 건드리지 않으면 사라지는 기회. 어느 쪽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권한의 선을 확인하려고 상사에게 바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규정을 어기지 않으려면 보고와 승인 흐름을 먼저 세우는 게 맞으니까요. 저는 상사인 로드리고에게 무전으로 요청했습니다. 로드리고님, 카운터 12입니다. 긴급 이동 사유가 있는 가족 승객 재예약 관련해서 잠깐 확인 부탁드립니다. 로드리고는 무전기 너머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로드리고의 목소리에는 바쁜 짜증이 아니라 이미 수십 번 같은 요청을 받은 사람의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로드리고가 카운터 뒤로 걸어오자 주변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리아는 손소독제를 한 번 더 눌렀고 라파엘은 일부러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고 자기 업무만 보는 척했습니다. 공항에서 상사가 오면 직원의 말투가 먼저 바뀝니다. 특히 예외가 걸린 요청일수록 공기는 더 딱딱해집니다. 로드리고가 모니터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안톤, 지금은 예외 없다. 로드리고는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좌석은 이미 배정돼 있어.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감정 대신 근거로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로드리고님, 좌석 상태가 결제 미완료로 걸려 있습니다. 연결편이 계속 끊기고 취소가 반복돼서 해당 좌석이 확정되지 않으면 가족은 오늘 출국 자체가 어렵습니다. 로드리고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안톤, 외부 상황이 흔들릴 때는 더더욱 규정대로 해야 한다. 누가 민원 넣으면 책임은 카운터에서 진다. 로드리고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발 더 물러서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다시 설정했습니다. 저는 민준과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민준은 로드리고의 단어를 알아듣지 못해도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지우는 서연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안톤님, 어렵나요? 저는 민준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민준님, 좌석이 다른 승객에게 임시 배정돼 있어서 승인이 필요합니다. 민준은 목을 한번 꿀꺽 삼켰습니다. 서연은 숨을 길게 내쉬고 손가방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지갑에서 카드를 몇 장 꺼냈습니다. 서연은 카운터 위에 카드를 조심스럽게 올려두고 말했습니다. 결제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서연의 말에는 부탁보다 해결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고마우면서도 더 안타까웠습니다. 해당 새벽의 문제는 카드 한 장으로 끝나는 종류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결제창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국제 결제 상태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승인 요청이 돌아오지 않거나 보안 확인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구조가 흔들리면 결제가 흔들리고 결제가 흔들리면 좌석 확정이 흔들립니다. 서연의 카드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였습니다. 서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카드가 안 되나요? 저는 서연을 다그치지 않으려고 최대한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서연님, 카드 문제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국제 결제가 여러 건 지연되고 있어서 승인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준이 바로 물었습니다. 현금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금은 항공권 결제 방식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주는 손을 허리에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민주는 소리 내지 않았지만 민준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로드리고가 다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톤, 지금은 예외 없다. 좌석 건드리면 안 된다. 로드리고는 민준 가족을 직접 보지 않은 채 저만 바라봤습니다. 로드리고도 사람을 보면 흔들릴까봐 일부러 시선을 피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공항에서 오래 버티려면 마음을 자주 닫아야 하니까요. 저는 로드리고에게 바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로드리고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근거를 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연의 결제 시도 실패를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제 승인 지연, 취소 반복, 연결편 불확실, 가족 동반, 아동 동반, 공식 안전 안내에 따른 긴급 이동 권고. 문장들이 화면에 쌓이자 저도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영웅이 되는 일이 아니라 기록을 완성하는 일이니까요. 저는 민준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준님, 지금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사관 연락망으로 현재 상황을 그대로 전달해 주세요. 둘째, 대사관 답변이 오면 캡처해서 발신처와 시간까지 보이게 준비해 주세요. 민주는 바로 휴대폰을 들고 대사관 안내 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손이 떨리는데도 오타를 내지 않으려고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민준이 입력하는 문장을 옆에서 보니까 민주는 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위험하다라는 단어를 남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사실만 적었습니다. 취소가 반복되고 있다. 연결편이 끊겼다. 아이가 함께 있다. 가능한 빠른 출국이 필요하다. 서연은 제가 말한 두 번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출력된 체크리스트에 볼펜으로 표시를 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한 장씩 분류했습니다. 여권, 예약 내역, 연락망 기록, 결제 시도 화면. 서연은 손이 떨리는데도 서류를 반듯하게 맞춰서 쌓았습니다. 저는 서연의 손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지금 눈물 대신 정리를 선택하고 있구나. 서연은 공포 대신 절차를 붙잡고 있구나. 지우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언제 나가요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체크리스트 종이를 품에 안고 종이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아이의 침착이 어른의 침착보다 더 슬플 때가 있습니다. 지우는 이미 공항의 분위기에서 울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배운 얼굴이었거든요. 저는 로드리고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로드리고님, 좌석을 바로 바꾸자는 요청이 아닙니다. 공식 안내에 따른 긴급 이동 필요 사유를 규정 항목으로 완성해서 올리겠습니다. 로드리고는 제 말을 듣고도 표정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로드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톤, 너도 알지. 이런 날은 한 건 도와주면 10건이 밀려온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드리고님,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서류와 기록이 필요합니다. 저는 민준 가족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민준님, 서연님. 감정으로 설득하면 오히려 막힐 수 있습니다. 문장으로, 기록으로 가야 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민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연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도요.
저는 그 대답에서 이상한 힘을 느꼈습니다. 저 혼자 애쓰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민준 가족도 규정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냉정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스템 메모란에 문구를 다듬어 입력했습니다. 취소 반복으로 인한 여정 붕괴, 연결편 불확실로 인한 당일 이동 실패 위험, 가족 및 아동 동반으로 인한 공항 체류 장기화 시 안전 리스크 증가, 공식 안전 안내 기반 조속한 출국 권고 확인 예정. 문장을 입력할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을 화면에 남길 수 없습니다. 화면에 남길 수 있는 건 문장뿐입니다. 저는 그 문장이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민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직 답변이 아니라 발신 확인 메시지였습니다. 민준이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접수됐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님, 해당 화면도 캡처해 주세요. 민준은 바로 캡처했습니다. 서연도 옆에서 그 캡처 파일 이름을 적어두었습니다. 이 가족은 공항 직원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당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일은 누가 대신 해결해주는 사건이 아니라 모두가 절차를 완성해내는 사건이 될 거라는 걸요. 시간이 흐를수록 공항은 줄이 아니라 층처럼 쌓였습니다. 사람들이 한 줄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숨이 겹겹이 포개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캐리어 바퀴는 바닥을 긁었고 누군가는 아이를 안고 있었고 누군가는 바닥에 주저앉아 충전기를 찾았습니다. 안내방송은 평소처럼 친절한 톤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문장 사이사이에 급한 호흡이 묻어나왔습니다. 지연된 항공편 승객께서는 안내 데스크로. 말끝이 흔들리면 사람 마음도 같이 흔들리죠. 마리아는 여전히 손소독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마리아는 저를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안톤, 정말 끝까지 할 거야. 저는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규정 안에서 끝까지요. 마리아가 작게 웃었습니다. 안톤 말은 늘 멋있는데 공항은 멋있으면 다친다. 마리아의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멋이 아니라 문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라파엘이 뒤에서 지나가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소문이 더 커졌다. 라파엘은 제 모니터가 아니라 대기줄의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속삭였습니다. 중국향 선적이 멈췄대. 미국 라이선스가 늘어난대. 내일이면 더 막힌대. 사실 여부를 해당 자리에서 확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사실이 아니어도 소문이 만들어내는 공기는 사실이 됩니다. 공기가 불안해지면 표정이 굳고 표정이 굳으면 작은 지연도 위기처럼 번집니다. 민주는 줄의 소문을 듣지 않으려고 일부러 제 목소리에만 집중하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대사관 연락망 채팅창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서류 봉투를 다시 열고 닫으며 빠진 게 없는지 반복해서 점검했습니다. 서연은 저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서연이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톤님, 서연이 혹시 놓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님, 지금처럼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아꼈습니다. 해당 날 새벽에 괜찮습니다는 너무 가벼운 단어였거든요. 지우는 지우 나름대로 바빴습니다. 지우는 체크리스트 종이를 펼쳐서 항목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 이거 했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우 했어. 지우는 다시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아이의 동그라미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 같지만 해당 동그라미가 서연을 붙잡아 주는 걸 저는 봤습니다. 서연은 지우가 뭔가를 해냈다는 감각을 잃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지우에게 확인을
맡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스템을 다시 열어 경로를 재확인했습니다. 운영실 파블로가 홀드해준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해당 촘촘한 경로는 조금만 늦어도 연결이 끊어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결제 지연과 좌석 상태가 애매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홀드를 풀어버립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2번 눌렀습니다. 제 습관입니다. 머리가 복잡해질 때 손끝으로 리듬을 만들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업무 중이라 진동으로 해두는데도 해당 날은 진동이 심장까지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뉴스 푸시 알림이었습니다. 푸시 알림 트럼프 관련 보도 확산, 원유 시장 출렁. 푸시 알림 중국향 선적 보류 정황 재조명. 문장이 짧을수록 사람을 더 흔들 때가 있습니다. 출렁. 해당 단어는 시장 얘기 같지만 공항에서는 스케줄 얘기였습니다. 저는 알림을 꺼버리고 싶었지만 꺼버리면 현실도 꺼지는 건 아니니까 그냥 화면을 잠갔습니다. 로드리고는 운영실 쪽에서 다시 무전을 받느라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해당 타이밍이 오히려 제게는 필요했습니다. 상사가 앞에 있으면 문장을 다듬기보다 눈치를 먼저 보게 되니까요. 저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님, 답변 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안토님. 민준은 감사합니다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감사보다 실행을 선택했습니다. 해당 태도가 저는 더 믿음직했습니다. 공항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취소된 편의 승객들이 한꺼번에 재예약을 요청하면서 각 카운터의 상담 시간이 길어졌고 줄은 더 굵어졌습니다. 어떤 승객은 항공사 직원에게 고함을 질렀고 어떤 승객은 공항 경찰을 찾았고 어떤 승객은 바닥에 가방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수백 번 봤습니다. 하지만 해당 날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화내는 이유가 불편이 아니라 불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설명이 어렵고 설명이 어려우면 사람은 목소리부터 높아지죠. 마리아가 제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민원 폭발할 거야. 저는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민준 가족은 민원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마리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좌석은 좌석이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좌석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기록을 완성할 겁니다. 마리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톤다운 소리네.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화면을 확인하는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민준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톤님 왔습니다. 서연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우도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민준이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려 보여줬습니다. 대사관 안내 답변이었습니다. 문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딱 필요한 말만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출국을 권고. 현지 상황 변동 가능. 연결편 확보 시 즉시 이동. 필요시 연락망 유지. 민주는 캡처를 여러 장 준비해 두었고 발신처와 시간도 또렷하게 보이도록 저장해 둔 상태였습니다. 민주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님,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저는 해당 답변을 업무 언어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대사관의 문장은 공적 근거이고 공적 근거는 규정 항목으로 변환될 때 힘을 갖습니다. 저는 메모란에 문구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공식 기관 안전 안내에 따른 조속한 출국 권고 확인. 취소 반복 및 연결편 불확실로 인한 체류 장기화 가능성. 가족 및 아동 동반으로 인한 안전 리스크 고려 필요. 당일 출국 가능한 대체 경로 확보, 단 좌석 확정 및 결제 지연 이슈 존재. 문장은 건조하지만 해당 문장들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로드리고가 다시 카운터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드리고의 얼굴은 더 피곤해져 있었고 무전기는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로드리고가 제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자료를 정리해서 보여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감정이 섞이면 로드리고는 더 경계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로드리고가 거절하기 어려운 형태로 문장을 쌓아두었습니다. 로드리고가 제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안톤, 아직도 그 건이야. 저는 바로 캡처 화면과 정리한 문구를 보여드렸습니다. 로드리고님, 공식 답변 도착했습니다. 대사관이 조속한 출국을 권고했고 해당 근거를 규정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로드리고는 화면을 한 번, 민준 가족을 한 번, 다시 화면을 한 번 봤습니다. 로드리고가 물었습니다. 결제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결제 승인 지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석 확정이 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로드리고가 짧게 말했다가 멈췄습니다. 그러면 로드리고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로드리고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예외를 만들면 어떤 파장이 생기는지, 그리고 근거가 충분한지요. 민준은 로드리고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로드리고님, 민준 가족은 안내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준은 울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그저 사실만 말했습니다. 서연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서연이 필요한 서류는 전부 준비했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들어 올려 보여줬습니다. 지우는 말이 없었지만 체크리스트 종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해당 종이가 이상하게 강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가족은 무너지지 않으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증거요. 저는 마지막으로 로드리고에게 말했습니다. 로드리고님, 제가 하려는 건 좌석을 뺏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록을 완성해서 규정이 허용하는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선택입니다. 로드리고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제 메모란을 다시 읽었습니다. 로드리고의 손이 무전기를 잠깐 내려놓았습니다. 무전기가 멈춘 그 짧은 순간이 해당 카운터에서는 거의 정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로드리고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톤, 여기까지는 잘했다. 저는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로드리고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좌석 문제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저는 로드리고의 해당 말이 의미하는 걸 알아들었습니다. 좌석을 뒤집는 게 아니라 좌석을 조정하는 방식. 규정 안에서 가능한 보상과 이동. 하지만 해당 단계는 제가 혼자 밀어붙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다음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로드리고의 다른 방식이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머릿속에서 규정 조항들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좌석을 뺏는 행위는 금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좌석을 이동시키는 조정은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항공사마다 표현이 다르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기존 승객이 자발적으로 다음 편으로 이동하는 대신 항공사가 보상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게 아니라 승객이 선택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로드리고에게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로드리고님, 조정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로드리고는 무전기를 손바닥으로 눌러 울림을 잠깐 막고 말했습니다. 현금 보상은 어렵다. 대신 바우처 라운지 이용, 다음 편 우선 배정, 수화물 우선 처리 같은 조합. 로드리고는 눈빛으로 제게 경고도 같이 보냈습니다. 안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민원 폭탄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드리고님, 공포로 설득하지 않겠습니다. 사실만 말하겠습니다. 로드리고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톤이 그걸 지키면 나도 승인 라인을 열어주겠다. 민주는 제 말의 절반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분위기에서 방향을 읽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안토님, 방법이 있나요? 저는 민준에게 단어를 골라 말했습니다. 민주님, 좌석을 강제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규정 안에서 조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서연의 눈이 살짝 젖었습니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려는 게 아니라 긴장이 풀릴 때 눈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지우는 체크리스트 종이를 꼭 쥔 채 민준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지우의 손가락이 민준의 소매를 구겼습니다. 저는 시스템에서 해당 좌석일의 기존 배정 승객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이름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혼자 여행 중인 승객이었고 연결편이 비교적 유연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정은 일정이고 한 장의 항공권은 한 사람의 하루를 들고 있으니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안토는 과장하지 않는다. 안토는 공포를 팔지 않는다. 안토는 선택지를 제공한다. 로드리고가 손짓했습니다. 안톤, 다니엘을 직접 불러. 저는 무전기로 게이트 쪽 직원에게 요청해 다니엘을 카운터로 안내받았습니다. 대기 시간 동안 공항 소음은 더 커졌습니다. 어딘가에서는 고성이 터졌고 어딘가에서는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내 방송은 같은 문장을 반복했지만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민준 가족의 조용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서연은 지우의 귀를 살짝 막아주며 지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 괜찮아. 지우는 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 내가 어른처럼 들려서 저는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잠시 뒤 다니엘이 카운터 앞으로 왔습니다. 다니엘은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여행 가방 손잡이를 단단히 쥐고 있었고 눈밑이 붉었습니다. 다니엘은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다니엘의 목소리에는 화가 섞여 있었지만 그 화는 저를 향한 게 아니라 상황을 향한 거였습니다. 저는 다니엘에게 먼저 사과부터 했습니다. 다니엘님, 바쁜 상황에 불러드려 죄송합니다. 안토니,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준 가족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앞세우면 다니엘은 압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상황만 말했습니다. 현재 취소와 지연이 반복되면서 일부 좌석 확정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다니엘님, 좌석은 임시 배정 상태로 확인됩니다. 다니엘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임시 배정이면 제 좌석이 확정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저는 단어를 조심해서 말했습니다. 좌석은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결제 확정 처리 흐름이 외부 영향으로 지연되는 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그 영향 때문에 공항에서 밤샜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니엘님, 안톤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을 꺼내야 했습니다. 저는 다니엘에게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다니엘님께 제안 드릴 수 있는 조정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님이 다음 편으로 이동을 고려하시면 항공사에서 바우처와 우선 배정 라운지 이용 같은 보상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즉시 경계했습니다. 왜 제가 이동해야 합니까? 저는 바로 답하지 않고 먼저 원칙을 말했습니다. 다니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조정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안토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강요가 아니라는 문장이 다니엘의 방어를 조금 풀어주는 게 보였습니다.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제가 이동하면 저한테 뭐가 남습니까? 저는 준비해둔 항목을 하나씩 말했습니다. 다니엘님, 다음 편 우선 배정, 공항 라운지 이용, 식음 바우처, 수화물 우선 처리, 추가로 가능한 범위는 로드리고 상사가 바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로드리고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드리고는 다니엘에게 단호하지만 예의 있는 톤으로 말했습니다. 다니엘님, 선택은 다니엘님께 있습니다. 다니엘님이 아니오라고 하시면 여기서 끝입니다. 다니엘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심장이 더 크게 뛰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시선을 내리고 손가락으로 휴대폰 테두리를 문질렀습니다. 서연은 지우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지우는 체크리스트 종이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종이 가장자리를 살짝 접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귀에는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다니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제가 이동하는 겁니까? 저는 해당 질문을 피해가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공포나 비극으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저는 있는 사실만 말했습니다. 다니엘님, 가족 승객이 있습니다. 아동이 동반되어 있고 공식 안전 안내에 따라 조속한 출국 권고가 확인된 상황입니다. 안톤은 해당 근거를 규정 항목으로 정리해 상사 승인 라인에 올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다니엘님께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니엘님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다니엘이 고개를 약간 돌려 민준 가족을 봤습니다. 민준은 다니엘과 눈이 마주치자 아주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도 아니고 부탁합니다도 아니었습니다. 민준은 그냥 예의를 지켰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붉었지만 서연은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민준 뒤로 반쯤 숨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다니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겁이 없는 눈이 아니라 울지 않으려는 눈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낮게 말했습니다. 다니엘도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한 문장에서 방향이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다니엘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동하면 다음 편이 확실합니까? 저는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새벽에 확실한 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다니엘님, 확실이라는 단어는 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우선 배정과 즉시 확정 처리, 그리고 라운지 대기 지원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로드리고 상사가 승인하면 다니엘님 좌석 조정은 바로 서류로 남기겠습니다. 다니엘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로드리고가 즉시 움직였습니다. 로드리고는 무전기로 운영실에 요청했고 파블로도 동시에 시스템에서 상태를 바꿨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다니엘의 이동동의 문구를 규정 표현으로 입력했습니다. 승객 자발적 일정 조정 동의. 대체편 우선 배정 및 보상 조건 제공. 기존 배정 좌석 재할당. 문장이 입력되는 순간 제 손끝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선택한 길을 기록으로 완성한 겁니다.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저를 봤습니다. 안톤, 다니엘이 손해보면 책임집니까?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니엘님, 안톤이 책임을 개인으로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님 선택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항공사 규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지원을 문서로 남기겠습니다. 로드리고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다니엘님, 로드리고 이름으로 승인 기록 남깁니다. 다니엘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니엘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말했습니다. 그럼 진행하십시오. 저는 곧바로 민준 가족의 좌석 확정 흐름을 눌렀습니다. 결제 지연이 다시 튀어나올까봐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제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안톤님, 민준이.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감사를 말하려다가 해당 새벽의 감사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결제 창이 한 번 멈췄다가 로딩 표시가 길게 돌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마침내 승인 메시지가 뜨는 순간 저는 눈을 한 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좌석 상태가 회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확정. 해당 두 글자가 제 모니터에서 가장 따뜻하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서연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민주는 서연의 등을 아주 조심스럽게 두 번 두드렸습니다. 민주는 저를 향해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안토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민준에게 바로 말했습니다. 민주님, 아직 끝이 아닙니다. 탑승구까지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준이 안내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지우가 체크리스트 종이를 펼쳤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항목 옆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렸습니다.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좌석. 서연이 눈물 섞인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지우 좌석. 지우는 그제야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해당 웃음은 어린아이의 웃음이라기보다 무사히 숨을 쉬게 된 사람의 웃음 같았습니다. 로드리고가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로드리고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안톤, 문서로 남겼다. 이제는 절차대로 보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로드리고님. 다니엘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라운지 안내서를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저를 향해 손을 한번 들어 보였습니다. 크게 흔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손짓이 해당 새벽 공항에서 제가 본 가장 단단한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손짓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원유가 어디로 흐르든 사람의 선택은 지금 여기서 흐를 수 있구나. 그리고 저는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탑승구까지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보내야 했습니다. 탑승권 출력이 끝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진짜 끝은 탑승구 앞에서 결정됩니다. 시스템에는 확정이라고 떠 있어도 현장은 여전히 흔들리니까요. 취소가 다시 튀어나오면 탑승구에서 막히고 환승 시간이 줄어들면 출국 심사줄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안토는 민준 가족에게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민준님, 지금부터는 속도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서류는 절대 섞지 말고 안내받은 순서 그대로만 이동하셔야 합니다. 민준은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토님. 서연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연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어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체크리스트 종이를 품에 안고 작은 가방끈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지우는 울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저 숨을 작게 쉬었습니다. 로드리고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안톤, 출국 심사 전에 좌석 상태 다시 한번. 안톤은 화면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파란색 확정 표시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안톤은 그제야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님, 좌석 유지 확인했습니다. 민준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민준은 안톤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톤님, 민준이 잊지 않겠습니다. 안톤은 민준에게 손바닥을 살짝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민준님, 감사 인사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절차를 끝까지 완주하는 게 우선입니다. 서연이 봉투를 안톤에게 살짝 보여줬습니다. 여권, 출력된 탑승권, 대사관 안내 캡처, 결제 승인 화면까지 순서대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서연의 서류 정리는 공항 직원 수준이었습니다. 서연은 안톤에게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안톤님, 서연이 이 순서대로 내면 되죠? 안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님, 그대로만 가시면 됩니다. 지우가 서연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체크리스트 다 했어. 서연이 지우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지우 거의 다 했어. 지우는 거의라는 단어를 알아들은 듯 종이를 다시 펼쳐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지우의 손가락이 종이 위를 따라 움직일 때마다 안톤의 마음도 같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민준 가족이 출국 심사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자 공항 소음이 다시 크게 들려왔습니다. 안내방송은 여전히 같은 문장을 반복했고 줄에서는 아직도 항의가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준 가족 주변에는 이상하게 조용한 공기가 생겼습니다. 조용함은 무감각이 아니라 집중이었습니다. 민준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두 손을 비워둔 채 앞만 봤습니다. 서연은 지우의 손을 잡되 잡아 끌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지우의 속도를 존중하며 같이 걸었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메고 체크리스트 종이를 반으로 접어 가슴에 붙였습니다. 마치 작은 방패처럼요. 출국 심사대 앞에는 긴 줄이 있었습니다. 줄은 천천히 움직였고 사람들은 초조해서 어깨가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민준도 본능적으로 속도를 올리려다가 멈췄습니다. 안톤이 했던 말을 떠올린 표정이었습니다. 속도보다 순서. 민준은 숨을 한 번 길게 들이마시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지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 민준이랑 천천히 가자. 지우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지우의 내는 어린아이의 내가 아니라 약속의 내처럼 들렸습니다. 안톤은 카운터 자리로 돌아왔지만 시선은 계속 민준 가족을 따라갔습니다. 공항에서는 퇴근할 때까지 수십 건의 사람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해당 새벽에는 민준 가족만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 가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민준 가족이 보여준 태도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공항을 상대로 두고 싸웁니다. 하지만 민준 가족은 공항을 절차로 두고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안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안내 문구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구나. 사람을 붙잡는 방식이었구나. 출국 심사대에서 한 번 고비가 왔습니다. 심사관이 서연의 서류 봉투를 보더니 추가 확인을 요구하는 손짓을 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서연의 눈이 흔들릴 뻔했지만 서연은 바로 봉투를 열어 순서대로 내밀었습니다. 여권, 탑승권, 대사관 캡처, 결제 승인 화면. 서연은 말보다 손의 순서를 먼저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은 옆에서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서연이 정리해둔 절차를 존중했습니다. 지우는 그 장면을 보며 체크리스트 종이를 더 꼭 눌렀습니다. 심사관은 서류를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아주 작게 풀렸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지우의 손을 한 번 꼭 쥐었습니다. 지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연 통과야. 서연이 웃음과 눈물이 섞인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지우 통과야. 탑승구 앞에 도착했을 때도 공기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게이트 직원들은 계속 무전으로 확인했고 화면에는 지연 표시가 간헐적으로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민준 가족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민준은 탑승권을 두 손으로 잡고 접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무릎 높이로 단단히 쥐었습니다. 지우는 줄을 서는 위치를 스스로 맞추며 앞사람과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공항에서 이런 침착은 거의 훈련처럼 보입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사람을 바꾸는 순간이 있죠. 안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준 가족은 홀로 버티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민준 가족은 연결된 사람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안내 연락망, 문장, 체크리스트, 그리고 절차를 완성한 기록들. 해당 모든 것이 민준 가족의 등을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탑승 시작 안내가 나왔습니다. 민준 가족은 서둘러 앞으로 뛰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지우의 손을 잡고 서연과 보폭을 맞췄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봉투 안 서류를 손끝으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우는 체크리스트를 펼쳤다가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탑승구 바로 앞에서 지우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지우가 안톤을 찾아 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안톤은 반사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안톤은 근무 중이라 멀리까지 나갈 수 없었지만 탑승구 근처에서 잠깐 시야가 닿았습니다. 지우가 안톤을 발견하자 지우의 손이 가슴팍에서 움직였습니다. 지우는 품에 안고 있던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우가 놓지 않던 그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지우는 종이를 민준에게 잠깐 내밀었다가 다시 지우 손으로 잡았습니다. 지우는 안톤 쪽으로 종이를 뻗었습니다. 지우의 팔은 짧아서 멀리 닿지 않았지만 마음은 분명히 닿았습니다. 안톤이 다가가 종이를 받자 종이에서 손의 열이 느껴졌습니다. 종이는 여러 번 접혀서 모서리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톤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공항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듣는 감사 인사와는 달랐습니다. 해당 문장은 소리가 아니라 절차로 버틴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민준이 안톤에게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안톤님, 민준 가족이 꼭 기억하겠습니다. 서연도 눈을 붉힌 채 말했습니다. 안톤님, 서연이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문장을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울음을 크게 내지 않으려고 애썼고 대신 손으로 지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안톤은 종이를 손바닥에 올린 채 잠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공항 TV에서는 여전히 원유 뉴스가 흘렀고 라디오에서는 라이선스니 제재니 하는 단어들이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안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톤에게는 손바닥 위 종이 한 장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안톤은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원유가 어디로 흐르든 외교 문장이 어떻게 바뀌든 사람은 결국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로를 지키는 방식이 나라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연설이 아니라 짧은 안내 문구, 눈에 띄지 않는 체크리스트, 연락망 하나. 해당 조용한 장치들이 혼란 속에서도 한 가족을 끝까지 놓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안톤은 해당 순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국가라는 건 자랑할 문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문장으로 증명된다는 것을요. 지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안톤님, 안녕히 계세요. 안톤은 목이 잠겨서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지우님, 잘 가세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톤님, 한국 오시면 민준이 꼭 대접하겠습니다. 안톤은 작게 웃었습니다. 민준님, 안톤은 일단 오늘 근무부터 끝내겠습니다. 서연이 그제야 웃었습니다. 서연의 웃음은 눈물과 같이 나왔지만 그 웃음이 더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민준 가족은 탑승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마지막까지 체크리스트 종이를 바라보다가 안톤에게 준 종이를 떠올린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톤은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안톤의 손에는 아직도 종이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톤은 알았습니다. 해당 새벽에 안톤이 한 건 기적을 만든 게 아니라 절차를 끝까지 작동시킨 것뿐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뿐이 누군가에게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민준 가족이 탑승구 안으로 사라진 뒤에도 공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 표시는 계속 깜빡였고 취소 안내는 더 자주 나왔습니다. 로드리고는 무전기를 다시 들었고 마리아는 손소독제를 또 눌렀고 라파엘은 줄을 정리하러 뛰어다녔습니다. 안톤도 다시 카운터로 돌아와 다음 승객을 맞았습니다. 공항은 언제나 다음 사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안톤은 손바닥에 남은 종이의 감각이 자꾸만 떠올라서 키보드를 누르는 손이 잠깐씩 느려졌습니다.
안톤은 지우가 건네준 체크리스트 종이를 서랍에 넣지 못했습니다. 서랍에 넣으면 업무의 끝처럼 느껴질까봐 안톤은 책상 한쪽에 조심스럽게 끼워 두었습니다. 종이는 여러 번 접혀서 모서리가 부드러워져 있었고 잉크는 손기름에 조금 번져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작은 글씨가 공항의 소음보다 더 크게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근무가 끝난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습한 공기가 얼굴에 달라붙었고 먼 곳에서 자동차 경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톤은 버스 정류장에 서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원유 협상, 라이선스, 제재 예외, 선적 보류 같은 단어들이 여전히 뉴스 알림에 떠 있었습니다. 안톤은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결국 알림을 전부 지웠습니다. 뉴스를 지운다고 현실이 지워지는 건 아니지만 안톤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문장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사관 안내의 짧은 문장. 가능한 한 빠른 출국을 권고. 그 문장은 공포를 키우는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는 방향을 알려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있다는 건 사람을 버티게 합니다. 며칠 동안 안톤은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여권을 확인하고 수화물 무게를 재고 지연 안내를 반복했습니다. 다만 안톤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시스템만 봤는데 그 뒤로는 사람의 손도 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쥔 손이 떨리는지, 휴대폰을 쥔 손가락이 계속 화면을 새로 고침하는지, 아이 손이 어른 손을 얼마나 꽉 잡고 있는지, 안톤은 그 신호들을 읽고 가능한 범위에서 먼저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이 화면 캡처입니다. 이 순서대로 서류를 내시면 됩니다. 이 문장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누구는 안톤의 말이 친절하다고 했고 누구는 안톤의 말이 차갑다고 했습니다. 안톤은 둘 다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절은 마음이지만 공항에서는 마음을 문장으로 바꿔야 도움이 되니까요. 그러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일은 계속됐고 공항의 긴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안톤은 어느 날 새벽 근무를 마치고 사무실 컴퓨터를 켜서 업무용 이메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스팸, 운영실 공지, 스케줄 변경, 교육 자료 같은 메일을 무심하게 넘기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제목이 짧은 메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안톤은 마우스를 움직이다가 멈췄습니다. 손끝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안톤은 메일을 열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민준이었고 참조의 서연의 주소도 함께 있었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장황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민준답게 사실과 감사를 순서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지우가 학교에 갔습니다. 서연이 아직도 공항에서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안톤님과 로드리고님, 마리아님, 다니엘님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준, 서연, 지우가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보던 굳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서연은 눈가가 부드러웠고 민준은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안톤은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눈을 떼면 해당 장면이 꿈처럼 사라질까봐 오래 봤습니다. 안톤은 답장을 쓰려다가 한 번 지웠습니다. 두 번 쓰려다가 또 지웠습니다. 공항에서는 문장을 정확히 쓰는 사람이었는데 해당 순간에는 문장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톤은 짧게 적었습니다. 무사히 도착하셔서 다행입니다. 지우의 학교 소식을 들으니 안톤도 마음이 놓입니다. 안톤은 규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안톤은 마지막 문장을 넣을지 말지 고민하다가 그대로 남겼습니다. 해당 문장은 변명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었습니다. 안톤이 진짜로 믿게 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안톤은 한참을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공항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톤은 속으로 다니엘을 떠올렸습니다. 다니엘이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다니엘도 가족이 있습니다. 안톤은 깨달았습니다. 해당 새벽을 움직인 건 안톤 혼자의 선의가 아니었습니다. 대사관 안내라는 공적 문장, 로드리고의 승인, 파블로의 연결편 탐색, 서연의 서류 정리, 민준의 침착, 지우의 체크리스트, 그리고 다니엘의 선택이 겹쳐져서 길이 된 겁니다. 누군가 한 명만 빠졌어도 이야기는 다른 결말로 갔을 겁니다. 안톤은 국뽕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안톤은 해당 단어를 한국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랑을 말하는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안톤이 느낀 감정은 기술이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안톤이 느낀 건 작동하는 절차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누군가가 연락망을 열어두고 문장을 단정하게 적고 체크리스트로 행동을 정리해두는 방식. 그 방식이 한 가족을 끝까지 놓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안톤은 그게 나라의 힘일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안톤은 다음 근무 때 로드리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로드리고님, 그날 승인 감사합니다. 로드리고는 피곤한 얼굴로 안톤을 보다가 어깨를 한번 으쓱했습니다. 안톤, 근거가 좋았어. 로드리고는 좋은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드리고는 근거라고 말했습니다. 안톤은 그게 더 좋았습니다. 근거로 움직인 결과가 사람을 살렸다는 뜻이니까요. 마리아에게도 안톤은 말했습니다. 마리아, 그날 손소독제만 누른 거 아니었어. 마리아가 옆에서 말해준 경고 때문에 안톤이 더 조심할 수 있었어. 마리아는 코웃음을 쳤지만 눈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안톤, 말은 그럴듯해. 그래도 조심해. 안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리아 말이 맞아요. 안톤은 조심을 배운 사람이었고 동시에 포기하지 않는 법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안톤은 지우가 건넨 종이를 결국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안톤은 종이를 투명 파일에 넣어 책상 옆 작은 칸에 세워두었습니다. 누가 보면 의미 없는 종이 한 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톤에게는 기준이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오면 사람은 소리를 키우거나 마음을 접습니다. 하지만 그날 민준 가족은 소리를 키우지 않았고 마음을 접지도 않았습니다. 민준 가족은 절차를 붙잡았습니다. 대사관의 문장과 체크리스트를 붙잡고 자기 힘으로 움직였습니다. 안톤은 그걸 보면서 안톤 자신의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도움은 누군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움직일 수 있게 통로를 열어주는 일이라는 기준이요. 안톤은 가끔 생각합니다. 원유가 어디로 흐르든 외교 문장이 어떻게 바뀌든 시장이 출렁이든 그 파도는 항상 사람의 발밑까지 내려옵니다. 그때 사람을 살리는 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작동하는 절차와 그 절차를 믿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날 처음으로 그런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방식이 문장으로 남아있고 체크리스트로 배포되고 연락망으로 연결되는 나라. 안톤은 그 방식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안톤은 그 방식이 멋있었습니다. 민준의 메일 마지막 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안톤님도 언젠가 한국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안톤은 그 문장을 읽고 잠깐 웃었습니다. 안톤은 지금 당장 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톤은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공항 전광판이 또 뒤집히고 뉴스 자막이 또 겹쳐지고 누군가가 오늘 안에 나가야 한다는 얼굴로 카운터 앞에 서더라도 안톤은 그날처럼 움직일 겁니다.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게 문장으로 버틸 수 있게 절차를 끝까지 완성하는 쪽으로요. 그게 안톤이 배운 가장 현실적인 용기였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1초 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